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5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5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운행 관리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해서 상호에 우리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상호에 운행 정보를 싹 다 이제 조회를 한 다음에 새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운행 현황 생성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상호에 이제 일부를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때 여기 보니까 우리 유통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썼을 때 우리 코암 유통이라는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에 이제 운행 정보를 조회해서 이렇게 이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런 이제 쿼리를 이제 만들고 실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상호 우리 운행 현황 요걸로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필드는 우리 그림을 참조해서 수험자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 좀 조정해서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문제에서 이제 운행 관리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 이렇게 이제 떴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이용할 거니까 쿼리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운행 관리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요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X 버튼으로 닫아 버릴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할 게 상호부터 시작해서 우리 출발 일자까지요. 그래서 우리 그 순서대로 똑같이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상호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행선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차량 종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서 우리 합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접수 일자요. 해서 우리 접수 일자가 맨 위에 있으니까 접수 일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 출발 일자 맨 밑에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지금 이곳에 필드를 제가 이렇게 이제 추가시켰는데 요거는 요 그림을 보고 요 순서랑 이제 똑같이 우리가 추가를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상호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거 이제 작성 좀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할 때는 우리가 해당 필드에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요 대화 상자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조회할 한 칸 띄고 상호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싹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만 입력하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그 데이터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실행이요.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값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대화 상자가 똑같은 자리는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 메시지를 보면 조회할 상호의 일부를 이제 입력 그렇게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유통 그 두 글자만 쓰면 안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코암 유통하고 문제 그림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입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코암 유통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코암 유통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는 접수 일자고 출발 일자요. 이 두 개 필드가 싹 다 이제 샵으로 나는데 얘는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샵으로 나오면 이 뒤에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요. 우리가 더블 클릭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출발 일자도 마찬가지로 맨 뒤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날짜가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지금 나타난 그 결과를 보면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푼 게 아니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갔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입력한 거는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한 그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달라.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거고, 문제에서는 상호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 그걸 이용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유통이라는 이 두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like 이렇게 이제 써주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그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 %, 그리고 한 칸 띄고 맨 뒤에 찾아가서 한 칸 띄고 %,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줘야 할 그 상호의 일부를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 대화 상자가 떴을 때, 그때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유통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내가 입력한다면, 그때 앞에 요 별표가 이렇게 이제 붙을 거고, 맨 뒤에 있는 요 별표가 이렇게 이제 붙을 거예요. 해서 유통이라는 이 두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유통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완전히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우리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상호다, 행선지다, 차량의 종류다, 그리고 합계, 접수일자, 출발일자하고 이런 필드명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해당 상호의 운행 정보를 이제 조회해서 새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운행 현황 생성,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 유형을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맨 위에 이제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쿼리 유형이라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새 테이블을 이제 만들 건데, 그때 테이블의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문제에서 쿼리 실행 후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상호 운행 현황 요걸 이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조회 상호 운행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쓸 거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내용, 변경 내용을 저장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운행 현황 생성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운행 현황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운행 현황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를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했으면 실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쿼리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테이블 만들기 쿼리를 수행해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이 실행 쿼리를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러면 문제랑 똑같이 여기다 이제 유통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이제 입력할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클릭했더니 오행을 이제 붙여넣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조회 상호 운행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생성된 이 테이블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 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왔고, 그때 접수일자, 출발일자 요게 이제 샵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숫자가 다 보이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결과값을 싹 다 이제 확인해 보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X 버튼 누르고 닫아버리면 되겠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호별로 차량 종류별로 운행 횟수를 이제 조회하는 차량 운행 횟수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런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거래처다, 거래 내역이다, 요금표다 해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테이블,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마법사를 이용하는 거는 한 개 테이블을 이용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 그 마법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 여러 개의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상호별로 그리고 차량 종류별로 그랬죠. 차량의 종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운행 횟수라는 거요. 운행 횟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개수가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런 개수, 운행 횟수는 순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빈 셀에는 별표, 요 곱하기 기호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결값을 표시를 할 때 비어있냐?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비어있냐? 그걸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s 너를 써서 이제 물어보면 될 거고요. 그때 우리가 순번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개수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coun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를 이제 IIF 요걸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count로 구한 그 결과가 is null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비어 있으면 지금처럼 빈 셀에다가는 요 기호를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카운트 개수를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식을 써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쿼리 이제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 쿼리 문제가 짜잔하고 나오면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행머리글에 도대체 뭐가 사용이 되는지 열머리글에는 뭐가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값으로는 이제 뭐가 사용이 되는지 그거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1톤이다 3톤이다 5톤이다 그렇게 써져 있고 이곳에 값들이 쭉쭉쭉 써져 있어요. 이 값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운행 횟수를 이제 표시해 준 거죠. 그때 이제 운행 횟수는 순번이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순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 운행 횟수를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위쪽에 있는 거 1톤이다 3톤이다 5톤이다 이거는 이제 차량 종류별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차량의 종류가 이제 열 머리글로 들어가는 거고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이요. 제일 왼쪽에 보니까 이제 상호가 쭉쭉쭉 들어있죠. 문제에서도 상호별로 보라 그랬어요. 이 상호가 이제 우리 행머리글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운행 횟수다 그리고 운행 횟수의 이제 합들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운행 횟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요 두 가지가 이제 행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1톤, 3톤, 5톤하고 써져 있는 차량 종류가 이제 우리 열 머리글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값으로 이런 값들이 이제 나타나게 우리가 이제 순번이라는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행머리글 2개 그리고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총 30개의 레코드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 쿼리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일단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거래처다, 거래 내역이다, 요금표다 해서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내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요금표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 창은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쿼리의 유형을 우리가 이제 크로스텝 쿼리로 이제 작성할 거니까 유형부터 좀 바꾸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쿼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쿼리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디자인에 이제 쿼리 유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유형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크로스텝 쿼리를 만들 거니까 크로스텝 요것만 이제 한번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이곳에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필드를 이제 하나씩 전부 다 이제 갖다 놓자고요. 자,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할 게 상호를 먼저 표시할 거죠. 그래서 우리 상호가 지금 여기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에 상호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상호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우리가 이제 운행 횟수를 표시할 건데 이 운행 횟수는 우리 순번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때 우리 순번이라는 거는 거래 내역 테이블에 보게 되면 순번이라고 있습니다. 이 순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쓸게 우리 1톤, 3톤, 5톤 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차량 종류별로 그랬으니까 차량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금표라는 이 테이블에 보니까 차량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 차량 종류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다 이제 값으로 사용할 게 우리가 운행 횟수를 이제 쭉쭉쭉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운행 횟수는 순번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순번이라는 그 필드를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순번, 여기 써져 있는 순번하고 두 개가 나왔는데 요 순번은 우리가 운행 횟수, 이 행 머리글로 쓸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 순번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순번은 운행 횟수를 지금 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값이요. 그러면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순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 머리글로 쓸 이 운행 횟수, 개수를 이제 세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묶는 방법,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제 값으로 사용할 이 순번이요. 요 순번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IIF 그리고 is null, coun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식을 직접 쓰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묶는 방법을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번에 대해서 우리 운행 횟수에 대해서 순번이라는 필드를 이제 내가 사용할 거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찍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로스텝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우리 맨 앞에 있는 요 상호는 우리가 크로스텝에서 우리가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행 머리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순번이요. 이 순번도 우리 크로스텝에서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순번은 우리가 크로스텝에서 우리가 값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행 머리글로 쓰고 이 운행 횟수는 우리 필드명이 지금 운행 횟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거는 지금 순번으로 되어 있죠. 요거 좀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때 열 너비가 너무 좁으니까 열 너비 조금 조절해 주고요. 맨 앞에 가서 우리 필드명은 운행 횟수 요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요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중간에 요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운행 횟수로 요렇게 이제 제목이 변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순번이요. 요 마지막 순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나타나게 그렇게 할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요런 함수들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식을 여기다가 이제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옆으로 좀 쭉 드래그해서 좀 길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요거 이제 순번이라는 필드가 있죠. 요 순번이라는 필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주고, 우리가 이제 순번을 가지고, 이 순번의 필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개수를 셀 때 우리가 카운트라는 요 함수로 요 순번 필드를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순번의 필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요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구했을 때, 비어있을 때는 별표를 표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개수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요만큼 쓴 거 있죠? 요만큼 쓴 거 컨트롤 C에서 복사 좀 해 놓을게요. 지금 내가 순번을 가지고 이제 개수를 셌다. 그 개수 센 게 is null이라고 해서 비었냐? 빈값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싹 다 이제 is null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IIF로 물어보면 되겠죠. IIF라고 쓰고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한 게 비어있는 셀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여기서 is null이라는 이 함수에서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비어있다면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면 이제 false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쓴 I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곳에 쓴 그 조건을 만족을 하면 만약에 참이라는 값이 나오면 참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 얘기는 빈셀이다. 그 얘기죠. 빈셀일 때는 우리가 요 곱하기 요 요거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뒤에다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별표 요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별표를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는 셀이 아니라면 이제 개수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개수 구하는 시 요거 카운트 순번하고 이렇게 쓴 거 있죠? 요건 아까 제가 복사를 해놨으니까 컨트롤하고 V를 눌러서 우리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때 우리가 카운트하고 순번이라는 필드 이렇게 이제 묻게 되면 순번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줄 거예요. 그 개수가 isNull이라는 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줬죠. 그러면 그 개수가 이제 비어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어 있다면 여기서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비어 있다면 이렇게 이제 별표 곱하기 기호 요거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카운트 순번의 이제 개수를 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면 그냥 여기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앞에 자동으로 이제 EXPR1이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붙어요.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에는 이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해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이랑 지금 내가 작성한 거 여기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필드명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필드명 맨 위에 보니까 상호다, 운행 횟수다, 1톤, 3톤, 5톤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출력이 됐죠. 그리고 그 데이터 보면 개성제지, 그리고 국보화, 그리고 금호산업, 그리고 기아 특수강, 그리고 대명금속이다, 대한펄프다, 모건 알루미늄, 그리고 삼성 코닝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있습니다. 그렇게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30개래요. 지금 우리 것도 30개가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운행 횟수요. 8개, 3개, 4개, 3개, 3개, 2개, 2개, 4개, 3개, 2개. 그렇게 이제 쭉쭉쭉 똑같이 이제 써져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톤, 3톤, 5톤의 그 데이터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비교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어있는 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가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어있지 않은 그런 셀들에는 개수가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컬이 다 만들었죠. 그럼 요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컬이를 이제 저장할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름을 저장하고 이렇게 뜨면 여기다 이제 컬이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컬이 이름은 차량 운행 횟수하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차량 운행 횟수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차량 운행 횟수다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행관리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자, 운행관리라는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쿼리를 이제 이용을 해서 행선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으래요. 입력을 받은 그 행선지에 해당하는 그 운행 정보를 조회하는 행선지별 운행 조회라는 그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행선지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는데, 그때 지금 만약에 인천을 만약에 입력을 받았다면 그 인천의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출발 일자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결값을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거는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을 했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는 운행 관리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탭에 있는 쿼리라는 거 찍어 주고요. 운행 관리에서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가 들어갔죠.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 버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결과를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표시할 건지 그 필드를 쭉쭉쭉 갖다 놔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접수 일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선지요. 행선지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우리 상호요. 상호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우리 금액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 일자요. 출발 일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개 필드를 이제 결과값으로 보겠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출발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출발 일자 요 필드를 봤을 때 우리 정렬하는 곳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서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이라는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행선지, 모든 행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행선지에 대해서 다 볼 게 아니라 행선지를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입력을 받고 그때 이제 입력된 그 행선지랑 똑같은 그 행선지만 쭉쭉쭉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행선지에 대해서 매개 변수 값을 이제 띄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메시지는 우리의 행선지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에 우리 이 대화 상자에 우리 메시지요. 요 메시지를 우리가 행선지라는 그 필드의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있을 때 메시지 맨 뒤에 점이나 뭔가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잘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선지 이곳에 조건 쓰는 그 란에다가 이곳에다가 그걸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요 메시지를 쓸 때는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맨 앞에다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행선지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선지라는 거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행선지라는 그 필드에 조건 쓰는 칸에다가 매개 변수 값 입력 그 메시지를 우리가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이요. 실행을 눌렀더니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이제 메시지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문제 그림과 똑같이 우리가 여기다가 인천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인천이라고 쓰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이 결과값 나온 거랑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이제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접수 일자다, 행선지다, 상호다, 금액이다, 출발 일자다 제목은 다 똑같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요. 우리 10월 1일 데이터, 그리고 10월 6일, 10월 13일, 10월 16일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 날짜도 전부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선지는 싹 다 이제 인천으로 싹 다 이제 나와 있고요. 그때 이제 상호요. 포함 유통부터 시작해서 금호산업까지, 다 똑같이 되어 있고, 그때 이제 금액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출발일자도 싹 다 우리가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할 때 금액 같은 경우에는 문제 그림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것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날짜가 써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접수 일자가 있고 출발 일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형식도 우리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비교해 봤더니 다 똑같이 작성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다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이 쿼리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닫기에서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돼요. 해서 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 문제에서 행선지별 운행 조회라는 이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쿼리 이름에다가 행선지별 운행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쿼리 이름 쓸 거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행선지별 운행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 중에서 합계 필드 값이 가장 큰 그 거래처를 줘야 하는 최고 매출 거래처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업체별 내역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만들기라는 곳으로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업체별 내역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쿼리라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 주고 여기서 이제 업체별 내역이라는 그 쿼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업체별 내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제 거래처라는 거랑 상호랑 합계랑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값만 이제 결값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때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거래처라고 써져 있는데 이 거래처라는 거는 거래처 코드에서 하이픈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래처라는 거 요거는 이제 거래처 코드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제 합계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필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거래처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거래처 코드, 이 값을 그대로 표시하지 말고 얘는 하이픈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만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맨 첫 번째 거 보니까 AA01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AA 요 두 글자만 나타나게,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두 글자만, 그 밑에 것도 두 글자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두 글자를 이제 꺼내 올 때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문제 보니까 inst라는 요 함수를 같이 이제 사용하라고 문제에서 아예 지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inst라는 요 함수가 어떤 특정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반환해주는 그 함수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하이픈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처 코드에서 이 하이픈의 위치를 우리가 inst라는 요 함수로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이 거래 코드를 봤을 때 하이픈의 위치를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inst라는 요 함수를 쓰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3이라고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왼쪽에서 두 글자만 꺼내오면 되니까 그 하이픈의 위치 구한 거 3이라는 그 값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제 두 번째 2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두 개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부터 일단 먼저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갔더니 지금 좀 이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곳에다가 이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맨 뒤로 이제 우리가 쭉쭉쭉 들어가서 이 열 너비 좀 조절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조절해 놓고 그때 이 필드는 필드명이 지금 거래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제 거래처하고 그 제목부터 쓰자고요. 거래처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콜론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스트를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스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처 코드가 있다. 이 거래처 코드에서 어떤 거의 위치를 구해달라. 우리 하이픈의 위치를 구해주세요. 그 위치 값을 나타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함수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위치 값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위치 값을 이제 구해주겠죠. 그러면 그 위치 값부터 일단 보자고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그때 이 거래처 코드라는 곳에 하이픈의 위치가 전부 다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이 하이픈의 위치를 구해왔을 때 이제 세 번째 위치가 나왔는데 우리는 왼쪽에서 이제 두 글자를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지금 요만큼에 나온 그 값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2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그러면 요만큼 이제 계산했을 때 그때 결과값이 우리 2가 되겠죠. 그러면 요 식은 잘라내기 좀 잠깐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 거래처 코드요.
거래처 코드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몇 글자를 꺼내와라, 두 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레프트라고 이렇게 함수 써주고 여기다 이제 거래처 코드라고 이렇게 이제 필드명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거래처 코드라는 이 필드에서 왼쪽에서 몇 개 가지고 와라, 두 개 가지고 와라. 아까 우리가 두 개라는 거는 ins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놨죠. 해서 우리가 컨트롤 V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서 우리가 레프트 함수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inst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하이픈의 위치를 구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 하이픈의 위치가 이제 3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 거기서 3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서 2라는 값이 나오겠죠. 해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 이 거래처 코드에서 레프트 왼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두 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줘야 이제 문제 그림처럼 삐삐 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해서 우리가 실행 버튼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거래처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싹 다 이제 꺼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지상은 다 해줬고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거는 이제 그림과 같이 표시되게 해라. 우리 지금 제목을 봤을 때 거래처다, 상호다, 합계다, 그렇게 이제 똑같이 써져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결과값을 이제 표시를 할 때 지금 이 거래처들이 여러 개가 쫙 있는데 이 중에서 합계라는 그 필드의 값이 가장 큰 그 거래처를 조회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장 큰 값, 그게 이제 삐삐, 개성제지다, 그렇게 이제 해서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합계에서 가장 큰 값, 맥스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지고, 그리고 합계라는 곳에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합계가 가장 큰 값이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맥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합계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필드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 최대값이랑 똑같은 걸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해서 써주고, 그리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여기요, 우리 조건 쓰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줬죠. 그랬더니 우리 외열절에 우리 요 식이요, 요 식에서 직계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max라는 이 함수는 이 합계라는 그 필드에서 최대값을 이제 구해주는데, 그때 이런 직계 함수를 우리 조건에다가 쓸 수 없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식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업체별 내역이라는 이 쿼리에서 최대값을 이제 구해 올 거예요. 그 최대값이랑 똑같은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이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조건식에다가 하위 지리를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가로를 먼저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셀렉트 구문을 우리가 쭉쭉쭉 써주면 됩니다. 해서 셀렉트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우리는 이제 합계 최대값을 구할 거죠. 해서 max라고 써주고 나는 합계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최대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지금 얘는 업체별 내역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뒤에다가 우리가 from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때 우리 업체별 내역이라는 그 쿼리에서 합계 이제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위 지류를 쓸 때는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업체별 내역이라는 그 쿼리에서 우리 합계의 최대값을 싹 다 이제 구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랑 요 합계가 가지고 있는 값이랑 똑같은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위 지리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런 합계값이 나왔을 때는 문제 그림상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나 없나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천 단위 구분기호 없죠? 얘도 없어요. 해서 결과값이 완전히 이제 똑같이 나왔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컬이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그럼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문제에서 최고 매출 거래처라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최고 매출 거래처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이곳에 최고 매출 거래처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4개 쿼리를 다 같이 한번 작성해 봤는데 우리 특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하위지리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런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2번 문제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 그거 이제 작성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 문제가 짜잔하고 나오면 우리는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이 뭔지 열 머리글이 뭔지 값을 이제 사용할 게 뭔지 그런 거 그림을 보고 문제 그림 보고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XX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문제를 풀다가 이제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행선지별로 거래가 있는 그 거래처에 우리 이제 거래 횟수와 거래 총액 이 두 가지를 이제 조회하는 행선지별 거래 현황 요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를 먼저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에서 우리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거래 내역, 거래처, 요금표 요 3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래 내용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거래처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요금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3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다 추가를 다 시켰어요.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요 3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맨 앞에 보니까 이제 행선지라는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선지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행선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거래 횟수요. 지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거래 횟수라는 거는 우리 상호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거래 횟수를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호라는 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상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세 번째 거 보니까 이제 거래 총액하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 표시가 됐어요. 그때 문제에서 거래 총액은 뭐 어떤 필드를 이용해라 그런 말이 없죠. 그러면 거래 총액이라는 거는 거래했을 때 그 금액의 총액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래 내역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순번도 있고 접수일자다, 거래처 코드다, 행선지 코드다, 금액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합계도 있고 세액도 있고 출발 일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거래 총액이라는 그 제목을 봤을 때 얘는 거래를 했을 때 그 금액의 총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금액이라는 그 필드가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금액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총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보니까 이제 평균 거래액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평균 거래액은 거래 총액 나누기 거래 횟수 요걸로 이제 나눠서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 횟수를 먼저 구해주고 그리고 거래 총액도 싹 다 이제 구한 다음에 이 평균 거래액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식대로 이제 써서 계산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이제 결과값들을 볼 때 우리 이제 행선지별로 묶어서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상호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거래 횟수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거래 총액은 이 금액에 이제 합으로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요약이라고 있죠. 요약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요약을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묶는 방법하고 이렇게 이제 요약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행선지별로 묶어서 봐야 되니까 행선지는 그냥 묶는 방법 그렇게 이제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상호는 우리의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금액은 이제 합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하고 금액의 이제 합계를 구했어요. 그러면 문제 그림처럼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거래 횟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써주고 우리가 중간에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열과 열 사이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열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의 합계를 구한 거는 우리 이제 거래 총액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니까 우리 거래 총액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 쓰고 콜론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거래 횟수도 이제 다 구했고요. 거래 총액도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끝난 거니까 우리가 평균 거래액을 이제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평균 거래 얘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해서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식을 이제 쭉쭉쭉 써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평균 거래액하고 요 제목을 쓸 건데 그때 얘는 이제 거래 총액 나누기 거래 횟수 그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거래 총액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누기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거래 횟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그래서 요 사이에 또 찾아가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열 너비를 이렇게 조정해서 우리가 쓴 거 싹 다 이제 글씨를 다 보면 돼요. 혹시나 오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타가 있나 없나 우리가 입력했던 거 싹 다 이제 한 번씩 다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평균 거래액이라는 걸 우리가 나타낼 때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약을 그냥 묶는 방법 요걸로 이제 놔두는 게 아니라 얘는 식을 썼으니까 요 식대로 계산해서 평균 거래액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세 개의 지상을 싹 다 이제 다 처리해 준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거래 총액이라는 그 필드요. 거래 총액이 지금 요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이 필드는 이 필드의 값이 이제 많은 그 순으로 우리 상위 5개의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실행 아이콘 있죠?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샵이 막 표시가 됐어요. 얘는 우리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요 맨 뒤에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또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마우스가 바뀝니다. 그때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평균 거래액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다 됐어요. 그때 값이 많은 그 순서대로 상위 5개의 레코드만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는데 이렇게 상위 몇 개만 표시해달라 상위 몇 %의 그 값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할 때는 우리가 쿼리 이제 속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설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성상을 띄울 때는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속성 시트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줘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속성 이곳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해서 여기서 속성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돼서 속성에서 이제 클릭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우리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쿼리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선택 유형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상위 값하고 지금 모두라고 되어 있죠. 그때 상위 5개의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상위 값을 이제 조정을 해줄 때 상위 값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상위 5개의 그 레코드만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5하고 요걸 이제 모두라고 되어 있는 거를 5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상에서 상위 10%의 그 값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상위 10%다라고 해서 상위 값에다가 10% 이렇게 직접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문제에서 상위 5개만 보여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위 값 5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성 요것도 이제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요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강릉이다, 경주다, 광주다, 대구다, 대전이다 해서 행선지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우리 문제 결과 그림을 봤을 때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주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다고요. 우리가 거래 총액의 그 값이 많은 그 순으로 상위 5개 그 레코드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거래 총액 그 값을 봤을 때 지금 여기 60만 원짜리도 있고요. 97만 원짜리도 있고 114만 원짜리다. 그리고 125만 원짜리다. 59만 원짜리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값이 표시가 됐다고요. 그러면 문제 그림과 완전히 이제 다르게 이제 출력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요 거래 총액이요. 요 거래 총액 요거 잠깐 눈여겨 좀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서 좀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쿼리 속성 이곳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상위값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모두로 이제 다시 바꿔 볼게요. 모두라고 이렇게 써 놓고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실행시켜 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아까 상위 5개 그거 이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요 5개의 그 값이 표시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맨 위에서 5개를 봤을 때 그 금액들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쿼리 속성에 들어가서 상위값 5개 그렇게 이제 표현해 준 거는 이 거래 총액 값을 이제 비교를 해서 거래 총액 그 값이 많은 순으로 5개를 표시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위에서 5개의 이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그냥 표시만 해준 거라고요. 해서 결과값이 이제 다르게 그렇게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거래 총액의 그 값이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그거를 이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거래 총액이라는 그 필드의 값을 내림차순을 이제 걸어서 이제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우리 거래 총액에서 지금 여기 정렬을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죠. 해서 우리가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을 바꿔주면 거래 총액이 이제 제일 높은 거 가장 많은 게 이제 맨 위로 올라오고 가장 작은 게 맨 밑에 이제 표시가 되겠죠.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에서 클릭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거래 총액 그 필드의 값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상위 5개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5개 그 레코드가 출력이 되겠죠. 그때 요 5개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비교해보면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디자인 보기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쿼리 속성에 들어가서 상위값 지금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5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거래 총액 그 값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제 다 똑같은 그 데이터들이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지상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거래 총액이라는 게 있고 평균 거래액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표시의 예를 보니까 실제 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가 되게 그리고 19만 4천하고 이런 값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1000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지금 우리 거를 봤을 때 거래 총액과 평균 거래액을 봤을 때 지금 1000단위 구분기호가 전혀 없고요. 평균 거래액 같은 경우는 막 소수점도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수점이 전혀 없고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이제 붙어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거래총액 그걸 이제 바꿀 거니까 거래총액 요 필드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 오른쪽에 보면 이제 속성 시트가 아까 이제 띄어놨었죠. 그때 필드 속성하고 이렇게 떴고 그때 형식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붙일 때 우리가 샵, 샵샵샵 이렇게 이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샵, 샵샵 제로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에서는 실제 데이터 값이 만약에 0이라는 그 값이 있을 때도 0으로 이제 표시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샵, 샵샵 제로 요거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형식에 찾아가서 방금 입력했던 거 샵, 샵샵 제로 요거 이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 거래액도 해야 되니까 평균 거래액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 평균 거래액이라는 그 필드의 속성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때 형식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샵, 샵샵 제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또다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거래총액에 그리고 평균 거래액에 천 단위 구분기호가 붙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 평균 거래액 이 필드 너비가 너무 넓죠. 이제 너무 넓으니까 여기서 또 이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가 다 대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있을 때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적당한 크기로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 그런 것들은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맨 위에 보니까 이제 행선지라는 이 제목 그리고 거래 횟수다 거래 총액이다 우리 평균 거래액이다 해서 요 제목이 이제 다 똑같죠. 그리고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주하고 요 순서대로 표시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78668, 78668 요 데이터도 다 맞죠? 그리고 거래 총액하고 평균 거래액도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지금 계산한 거 요게 똑같은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다는 그 얘기죠.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자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상위값 5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상위값 5 요거를 이제 지정하게 되면 어떤 특정 필드의 값이 이제 높은 그 순으로 상위값 몇 개를 보여주세요. 그 뜻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위값 5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쿼리를 실행을 시켰을 때 위에 있는 거 5개를 보여달라 그 뜻이라고요. 해서 어떤 특정 필드의 값이 많은 그 순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표시할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정렬까지 이렇게 이제 시켜줘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값 5 이런 걸 이제 지정할 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쿼리 만들 거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SQL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거 요게 이제 SQL로 이렇게 뜬다고요. 그때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처럼 필드 명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써져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필드 명이 써져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탑5하고 요걸 이제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상위값 5개 그걸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탑5 요게 이제 자동으로 뜨는 건데 만약에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요 탑5가 이제 표시가 안 됐겠죠. 그때 요 필드 명이 이제 시작하는 곳 그 앞에 찾아가서 셀렉트 바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탑5 요걸 이제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된다는 그 얘기요. 만약에 이제 상위 7개의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러면 탑7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상위 10개의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러면 탑10 하고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상위 10% 그렇게 나온다면 탑하고 이렇게 써주고 10% 하고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위 값 몇 개, 상위 몇 퍼센트의 그 값을 표시할 때 우리가 SQL 그 보기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제 입력해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줄 수 있더라. 그것도 이제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갔다가 요 컬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행선지별 거래 현황 요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행선지별 거래 현황하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오타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행선지별 우리 거래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방금 풀었던 이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런 유형들이니까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푸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함수 같은 거 사용했을 때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 거 먼저 외울 거 외우시고 문제만 딱 보고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이제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